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자, 음절 끝에서의 뇌파워로 인한 대표음 디귿을 언중은 시옷 하나의 실현으로 통일해서 인식한다. 언중의 인식과 관련한 통시적 언어 사실은 어떤 게 있냐? 음절 끝에서의 뇌파와 강화의 역사죠. 자, 시옷은 뇌파의 흐름에 가장 오래 저항한 자음이다. 티읕이나 치읓이나 치읓은 15세기에 바로 디귿으로 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옷은 15세기까지 음절 끝에서 체음가를 유지하다가 16세기에 와서 디귿으로 중화가 이루어졌죠. 즉,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판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5세기 훈민정음 예의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을 초성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 예의가 아니라 해리에서는 팔종성 가적용을 제시하고 있죠. 8가지 글자로 종성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16세기는 훈몽자의 때 팔종성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팔종성법, 판서를 해보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니을과 미음과 비읍과 시옷과, 옛니응. 옛니응은 16세기 중후반부터 소시 이루어져서 이응으로 바뀌어졌죠. 17세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칠종성법이 나타납니다. 종성에 8글자가 사용이 되는데요. 칠종성법, 여기에서 어떤 게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서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칠종성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서 어떤 게 또 종성의 표기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겁니까? 17세기에 종성 표기에서 디귿이 패배를 합니다. 시옷이 승리라는 거죠. 현재는 시옷 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종성의 시옷이 나타나면 디귿으로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발음과 표기는 다른 문제죠. 발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5세기까지는 디귿은 디귿으로 발음이 됐고 종성에서 시옷은 시옷으로 발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이제야 디귿으로 중화가 됐죠. 그래서 발음은 디귿과 시옷의 대결에서 디귿이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17세기에는 디귿이 표기에서 종성 표기에서 패배를 하고 시옷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계속 디귿으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문자 표기에서 시옷의 강한 생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기까지 국어는 전통적으로 우문적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시옷은 예외였다 그러는데 음절 끝에서 음운으로서 시옷이 디귿으로 중화되어 사라진 이후에도 문자로서 시옷은 이 위치에서 디귿과 경쟁했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죠. 우리 17세기의 종성 표기에서 디귿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시옷이 표기된 것 우리는 이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사뭇, 자칫, 헛등은 문자 시옷이 음운 시옷으로 실현된 일이 없는데도 이런 표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승리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시옷은 과거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된 데 이어 시옷 비읍, 시옷 디귿, 시옷 기역과 같이 합용병사 형태로 대인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국어가 유달리 시옷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일본에 욕이 별로 없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일본의 욕은 바카야로 이런 식, 머저리 자식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욕의 천지죠. 그것도 이제 시옷으로 시작되는 욕을 하면 여러분들 마찰을 일으키죠. 서로 간에. 마찰음 시옷. 언중의 이러한 인식은 아직 표준어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방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긴 하나 형태소, 빛, 젖, 꽃 등의 형태 자체를 빛, 젖꽃으로 바꾸어 놓은데 즉 한마디로 빛이 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이 많다도 빛이 많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언중들의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나 하위 10%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국어 교육을 전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음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비치를 가지고 비시로, 비지를 가지고 비시로 발음하는 것. 더 이제 나아가서 미치고 환장한 건 경남이나 부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일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자가 텔레비가 뭐니? 텔레비전. 왜요? 이런 황당무계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 국어라는 게 국어교사가 안정이 돼서 이걸 택한다. 이런 아주 그냥 쓰레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국어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맛있다죠. 맛있다, 멋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걸 다루었습니다. 평파르마를 할 때. 맛은, 자음으로 끝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형태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평파르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는 실질 형태소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이 될 때에는 당연히 뭐죠? 얘가, 맛, 잇,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평파르마가 일어난 이후에 이태표음이 뒤에 있는 초성의 발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맛 딛다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중들은 맛있다는 발음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게 두 개의 형태소라는 인식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것은 언중들이 이것 자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형태소에 대한 경계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옷을 뒤에 있는 모음으로 그대로 발음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발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맛없다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나 맛없다의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차이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비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는 2003, 2013, 2014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자적 출제가 아니라, 다른 의문의 변동을 물어볼 때 같이 덩달아 물어봤고요. 단독 출제는 단 한 번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파르마 비읍 디귿 기억이 비음, 미음, 니은 앞에서 각각 비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중요한 부분 여기 있죠. 선행하는 평파름이 호행하는 비음의 좋은 방법을 닮아가는 동화 현상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앞마당이라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 즉 제일 먼저 이 앞마당은 평파르마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평파르마 비읍으로 바뀌어진 다음 비읍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 비음화의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요 파열은 비읍, 디귿, 기역, 비읍에 해당이 되죠. 뒤에 비음, 미음, 니은에서 미음, 얘들이 만나서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여러분? 앞마당으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음체계나 모음체계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파열음은 양수는 비읍이 있고 그 다음 치조음은 없죠. 그 다음에 경국의 음은 뭐가 있습니까? 디귿, 영국의 음은 기억이 있습니다. 파열은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 비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음, 비읍은 미음으로, 그 다음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비음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얘는 양수음은 그대로 양수음으로, 경국의 음은 그대로 경국의 음으로, 영국의 음은 그대로 영국의 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즉 조음 위치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조음 위치는 같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음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 여러분들이 동화주, 피동화주 이제 이해되시죠? 앞이 변합니까? 뒤가 변합니까?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겁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비음입니다. 앞에 있는 파열음이 비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파열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비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즉 선행하는 파열음이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에 의해서 자 비음과 같이 좋은 발음하는 것, 즉 후행하는 비음의 좋은 방식을 닮아가는 동화 현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또 우리는 음절 구조제약과 음절 배열제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음절 배열제약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자 비음은 앞에는 있는 장애음은 파열음이나 파찰음이나 마찰음 등을 말하는 것인데, 자 얘들은 비음 앞에서 음가 자기의 음성적 자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얘는 음절의 배열과 관련된 제약과 관련이 되죠. 자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기 위한 음운의 변동, 비음 앞에서 파열음은 제 음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자 우리는 음절 배열 제약에서 다뤘습니다. 이 음운의 변동은 표준발음법 제18항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평팔음화, 여기 비음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 단어와 단어, 우리가 실제 구어에서는 단어와 단어를 막바로 이어서 발음하죠. 책 넣는다 라고 발음하지 책 넣는다 라고 발음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하나의 단어에서처럼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 그런데 평팔음화, 비음화 단계를 거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자 얘가 평팔음화가 이루어지죠. 평팔음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음화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비읍 디귿 기역에서 기역, 뒤에는 비음, 미음 니은에서 니은. 그래서 얘들이 만나서 무엇으로? 이음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두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는 것 중에서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긁는 같은 경우는 평팔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니을 탈락이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자음군, 자 두 개 이상의 겹자음에서 자 니을이 탈락되고,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비음화의 조건이 갖춰지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음는을 바라보시면 음는은 자음군 단순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읍은 무엇으로? 비읍으로. 즉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평팔음화가 이루어진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 중에서 얘는 좀 다른 게 변동이 이루어지죠. 이건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5세기 비음화는 치조음, 디귿, 티읕, 비읍. 자 비음, 니은이 만나서 비음, 니은이 되죠. 현대국어는 파열음입니다. 파열음 뭐가 있습니까? 비읍계열, 디귿, 기역계열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기역이 없습니다. 자 15세기에는 기역에 비음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비음도 현대국어는 니은, 미음인데 미음이 아니라 여기 15세기에는 니은이 저 치종을 바꾸는, 비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네요.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분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분난, 즉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팔음화.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어진 다음 자 디귿과 니은의 비음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분난으로 화살표가 이건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자 화살표가 잘못된 건 여러분께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를 제 단점과 장점, 단점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다. 그러면 책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언정 수업을 할 때 왼손에는 교재가 있어야 되고 오른손에는 분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요. 초, 중, 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재고 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 성인 교육과 교육과정이 한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다릅니다. 근데 제 단점으로는 교과교육 같은 경우를 수업할 때에는 2달 동안 책을 아예 안 보고 목차 순서만 보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되는데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부를 처음 한 사람들은 페이지까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심각하죠. 분명히 교재가 있고 교재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다들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장수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간단하게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동화의 방향도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동화의 방향이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자, 문제가 뭐냐?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문제일까 말까? 그냥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가 초점이 돼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음문의 변동이 출제되면서 얘도 걸고 넘어졌는데요. 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동화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로 나눠지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로 나눠집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알고 싶다. 정말 저는 사람의 심리를 알고 싶어요. 자, 사람의 심리라는 걸 그 심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화주는 간단하게 말해서 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피동화주는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내가 중심이 돼서 뭐죠 영향을 자 주는 것 이게 동화주.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영향을 받는 게 변하지 영향을 주는 게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에서 음이 변한 걸 바라보면 자, 이 니을이 변했죠. 니은으로. 그래서 얘는 당연히 동화주에 해당이 되고 니을에게 영향을 준 자, 주체. 자, 뭡니까? 미음이 되겠고요. 얘는 피동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자, 아시는 것처럼 미음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비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니을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유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음절 배열 제약이 또 나옵니다. 음절 배열 제약에서 두 번째 다루었던 것. 자, 니을을 제외한 자음이 앞에 올 수가 없다. 자, 이게 음절 배열 두 번째 다루어졌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보이죠. 하나는 밑에 있는 칼날처럼 자, 뭡니까? 자, 융화 자, 어떤 겁니까? 칼날, 천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이 니을 앞에는, 니을 위에는 다른 자음이 올 수 없다니까. 자, 이걸 유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참 뭡니까? 또 다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동화주와 피동화주, 동화주 미음에 참 동화가 돼서 피동화주 유음 니을은 무엇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자, 비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앞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비음이 되는 것. 자, 앞에 있는 이게 뭐죠? 중심이 되니까 순행동화가 되겠고요. 역행동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천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리 뒤에 있는 자, 이 니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동화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바뀐 게 아니라 앞에 음이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천리가 뭐죠? 음절 배열지약 두 번째 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니을은 니을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니을 앞에 올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비음이 무엇으로 니을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천리 둘 다 완전 동화 즉 피동화주가 동화주에 완전히 동일되는 것. 동화주는 니을이고 피동화주는 니은인데 여기 완전히 동화가 됐죠. 이걸 가지고 완전 동화라 하고 뒤에 있는 얘가 동화주이기 때문에 역행 동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서로 닮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심리를 볼까요? 여러분 심리를 보시면 자 얘는 뭡니까? 파이름입니다. 자 얘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자 얘는 유음입니다. 얘네들은 자 무엇으로? 심리로 비음으로 서로 바뀌어지죠. 비음으로 서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상호동화를 하죠.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완전동화 그 다음에 뭐죠? 비슷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불완전동화라고 합니다. 아셨죠? 순행동화나 역행동화나 상호동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자 니을의 비음화 예전 우리 학교문법에선 니을의 비음화를 비음화에 같이 다루었죠.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음화의 규칙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요. 비음화의 규칙은 꼭 알아요. 이 규칙은 모두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기술되어 있는 규칙은 알아두시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어진 현상이다. 자, 이제 니을의 비음화를 보시면 유음, 니을이 니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같은 종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음, 이응 플러스 니을은 미음, 이응 플러스 니은으로 중요한 건 종 위치가 같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당연히 자음 체계표가 있어야 되겠죠. 표준 발음법 제19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한두 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침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미음 이응 뒤에서 유음 니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진다. 자 이거 음절 배열 제약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죠. 지금 음절 배열 제약 두 번째 기억하시죠? 아까도 자 그것과 연결이 됐고 얘도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열은 비읍 디귿 기역이 유음 니을과 만나 유음 니을이 비음 니은으로 변동되는 현상. 제 교재 자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교재에서 잘못된 내용이 자 뭐죠? 잘못된 내용. 자 예를 들어서 2번 비읍 디귿 기역이 유음 니을과 만나 유음 니을이 비음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위의 일일 규칙을 위한 과정을 이해된다. 밑줄을 쫙 그어버리시고요. 비음화를 위한 과정이다. 아까 여러분들 공식 자 규칙을 이렇게 기술해 놨죠. 자 이걸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비읍과 디귿과 기역이 자 뭐죠? 무엇과 만나서 여러분 니을과 만나면 비읍, 디귿, 기역, 니은 즉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가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을을 만나면 무엇으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비읍, 디귿, 기역, 니은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쵸? 니은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 비음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전제가 되는 변동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비음화가 되는 전제가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시다. 자,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좀 더 나을까요? 면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평파음화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면리가 이루어지고요. 자,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을을 만나면 무엇으로 니은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여러분, 니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음절, 배열, 제약에서 살았던 두 번째 제약이 여기에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비음화로 바꾸어지죠. 그러면 비음화로 바뀌어지고 나서 얘는 비음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디귿과 여러분들 디귿과 니은이 만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면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술되어 있는 규칙을 봅시다. 자, 여기 적어져 있는데 이거 던져버리고요. 비읍과 디귿과 기역이 니을을 만나면 비읍, 디귿, 기역, 그 다음 니을은 니은이 됩니다. 우리 음절, 배열, 제약 분명히 두 번째 기억하고 계시죠? 니을 앞에 뭐죠? 니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우리 한국어의 음절, 배열, 제약. 그래서 니은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됩니까? 비음화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은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은 여러분들 이건 실수하기에 딱 좋습니다. 헷갈리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칠판 판서한 거 잊어버리시고 자, 이 예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자, 몇 번 자, 도출 과정을 연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출제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죠. 언어 자료를 통하여 탐구 능력을 기른다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탐구 학습 과정에 따라 교사학습을 하려고 한다. 조건을 고려해서 수하시오. 4점 2003년도 이강규 선생님의 학교용법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답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각주가 관련인데요. 밥물, 먹는, 맏며느리, 잡는, 받는다, 국물. 즉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예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들만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밥물 먹는 맏며느리입니다. 자, 파열은 비읍, 디귿, 파열은 비읍, 디귿, 기역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 뒤에는 미음, 니은, 미음이니까 비음입니다. 우리 비음화에서 다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비읍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밥물로 바뀌어지고, 먹는은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먹는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 맏며느리는 자, 무엇으로? 만며느리로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루었던 것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음, 미응, 니은으로.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과 만나서 비음의 무엇을 좋은 방법을 닮아가는,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이 되는 것. 자, 이제 이해되시죠? 앞날 뭐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앞날 같은 경우 자, 평파음화 이루어지고 그 다음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예가 되겠죠. 문제제기 받침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으로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을 규칙할 수 있을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으로 나는 이유는, 자, 간단하게 종 위치가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제 음가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종 위치에서 발음되기 위하여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규칙할 수 있을까는 기본적으로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미음, 니은을 만나서 자, 뭐죠?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한다. 이렇게 제시하면 이게 가설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뒤에 여기에 있는 니은번의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비읍이죠. 비읍은 뭡니까? 파열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럼 비읍이 이응으로 바뀌어지나요? 비읍이 니은으로 바뀌어지나요? 아니요. 똑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미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변하기 전에 음운과 변한 후에 음운은 자, 조음 방법입니까? 조음 위치입니까? 이 아래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비읍은 변하기 전이고, 자, 비음, 미음은 입술 소리, 양수음, 맏며느리의 디귿, 자, 디귿, 니은은 자, 디귿과 이 니은은 뭡니까? 잇몸 소리. 여기에 벌써 답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조음 방식이 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조음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시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조음 방법, 과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기에 답안이 뭐죠?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힌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은 미음, 니은 앞에서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하고 파열음은 비음 앞에서 그 파열음과 조음 위치가 동일한 비음으로 변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겠고,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 분명히 이 부분만 가지고도 답안을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제 도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학교문법론에서 각주로 제시됐던 내용인데요. 자,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그러면 자, 이건 뭡니까? 얘들은 파열음이고 얘들은 뭡니까? 비음이 되겠죠. 파열음이 비음으로,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했으니까 파열음이 뭐죠? 비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건 뭐죠? 같은 조음 방식이 아니라 같은 조음 위치에서 똑같은 조음 위치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파열음, 비음, 조음이 같은 이 조음 위치에서 이 조음 위치로 바뀌어졌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음하죠. 유음하는 자, 2009-2014에 제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니을의 영향으로 유음, 니을로 바뀌는 현상, 국어의 음소 배열 제약과 연결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규칙, 기술되어 있는 규칙을 봅시다. 먼저 유음, 니을과 비음, 니은 또는 비음, 니은과 유음, 니을이 만날 때 비음이 무엇으로? 유음으로 바뀌어서 두 소리가 같아지는 음운의 변동이다. 표준발음법 제20항과 관련된 음운의 변동입니다. 자, 니을 또는 니을, 히읗 또는 니을, 티읕이 니은을 만나거나
앞에 니은이 있고 뒤에 니을이 있는 경우는 똑같이 유음, 니을로 바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눠줄 수 있겠죠. 다시 앞으로 넘겨보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 니을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이 되고 얘는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동화주 니을에 의해서 피동화주 니은이 무엇으로? 니을로 바뀌기 때문이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화주 니을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 피동화주 니은이 니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 가지 경우로 있는데요. 두 개 단어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 이건 유음화뿐만 아니라 아까도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달림. 어근 플러스 접사님입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입니다. 즉, 파생어, 즉, 합성어죠. 그리고 뭐뭐 할는지. 이런 경우에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네요. 그 다음에 달른, 뚫는, 할래, 자음군, 니을, 히읗과 니을, 티읕 등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살다 플러스 느냐입니다. 살다 플러스 느냐, 사니, 살 플러스 니입니다. 그런 니은 앞에 니을 탈락이 영혼의 활용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유음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어. 탈락을 선택하죠. 그 다음, 얘들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의문론적 조건, 딸 플러스 님, 달 플러스 님인데 여기에선 유음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선 니을 탈락을 선택해버리죠. 합성 파생 과정에서 언제나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니을 탈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 그리고 15세기에는 비음화만 존재했지 유음화는 존재하지 않죠. 유음화는 16세기 때 나타납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일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난입니다. 관형사용어민 니은, 난. 그런데 얘가, 시읒 탈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을과 니은이 만나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일란으로 유음화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예는 없습니다. 다양한 예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역행적 유음화는 한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난로, 분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을이 니을로 바뀌어지는 것.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니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20항 다만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라 독특하네요. 우리는 언제나 니은이나 니을이 만나거나 니을과 니은이 만나면 유음화가 일어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임진난입니다. 임진난을 일반적인 유음화 규칙에 의해서 발음 표기를 하면 임질난으로 되겠죠. 임질에 걸려서 난리가 났다. 이건 아니죠. 즉 그래서 임진난, 니은과 니을이 만나면 무엇은 언제나 유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니은과 니을이 만나서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비음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 역행적 유음화 역시 한자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철량 뒤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니은이 니을로 바뀌어지는 것.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차이. 순행적 유음화는 단어와 단어 사이, 그 다음 고유어와 외래어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외래어에서도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할 때에도, 뭡니까, 여러분? 고유어나 외래어가, 외래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나타날 때에도, 뭡니까?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나죠. 골도 외래어, 네트도 외래어입니다. 그냥 가을 노래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는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역행적 유만은 단어 내부나 한자어에서 적용이 되는 것. 한자어, 역행적 유만은 계속 한자어가 강조가 되고 있네요. 자, 크게 더 이상 크게 들어갈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음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음하는 된소리 대기라고도 하죠. 자, 2009년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자, 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중세문법과 좀 관련성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세문법 관련성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특히 투음법칙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에서 국어사적인 측면을 여러분께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음법칙이 국어사적인, 즉 통시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설명할 때는 머족해와 같이 중세 국어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현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죠. 무성음과 무성음이 결합하거나, 자, 언제나 조건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무성음과 무성음이 결합하거나 유성음과 무성음이 결합하여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음운 현상이 이 경음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를 정의를 보면 첫 번째 무성음과 무성음이 결합하거나 두 번째 뭡니까? 유성음과 무성음이 결합하여. 자,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요. 근데 두 번째 유성음과 무성음이 결합된다는 건 저건 또 웬 말이냐. 자, 의문론적으로 지금 어떤 정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 등이 무엇으로 여러분?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바라보시면요. 자, 그래서 기역 계열이나 디귿 계열이나 비읍 계열. 대표적으로 얘들은 뭡니까? 기역, 디귿, 비읍 계열.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자, 얘들은 다 평파음으로 이루어져서 디귿으로, 얘들은 기역으로, 얘들은 비음으로 실현되죠. 여기 뒤에 연결되는 평장애음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무조건 발음한다. 자, 표준발음법 제23항과 25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파일음화가, 자, 얘들은 다 평파음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쵸? 자, 또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쵸? 자음군. 겹자음인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피읒, 기역. 자, 기역은 평파음화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국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국밥은 여러분 평파음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막바로 파열음 기억이기 때문에 뒤에 자 비읍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미평파음화는 무성음이 되겠죠. 비읍도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무성음이 됩니다. 그럼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무엇으로? 자, 경음으로 국밥으로 실현이 되죠. 국밥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파음화 결과인 기역, 디귿, 비읍디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얘들, 자, 깍지, 꽂고, 낯설다, 옆집이 이 평파음화의 결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평파음화의 결과에 해당이 되겠다. 얘들만. 자, 깍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쌍기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평파음화가 일어나서 무엇으로 실현이 돼야 됩니까? 기역으로 실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기 때문에 깍지로 실현이 되는 거죠.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 옆집이나 낯설다로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감 끝 자음군 겹자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려시겠지만 탈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감 끝 자음군 뒤에서 다른 치어이나 조사나 어미의 첫 자음의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갑도입니다. 갑도면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이겠지만 갑도 닭장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닭장도
자, 겹자음인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탈락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탈락, 자음군 단순화라고 우리는 하죠. 자, 그래서 예탈락, 자, 예탈락 이렇게 보면 자, 무성음과 무성음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성음과 무성음이 갖추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자, 갑도로 자, 그 다음에 닭장으로 이제 바뀌어졌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를 하면 이 갑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뒤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갑도는 여기다 적어놓고 조금 이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간 끝 히읗 아래의 어미자음 시옷이 변동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어간 끝 히읗 아래의 어미자음 시옷이 변동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히읗은 참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평파열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자 여기를 여러분들 신경을 써 보십시오. 넛소를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넛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넛소. 실제 우리 표준 발음은 이 발음입니다. 여러분, 그쵸? 넛소는 자, 너소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음소가 이 어떤 음소에게 영향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음운의 변동을 다룰 때 자, 뭐죠?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형태소 경계에 있는 음소가 서로 간에 영향 관계를 주면서 음운이 변동되는 것. 자, 그 개념 기억나시죠? 평파음화를 설명할 때만 형태소 단독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표준 발음이 되겠지만 얘를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파음화가 이루어졌다. 즉, 넛소가 평파음화가 이루어져서 뒤에 있는 이 시옷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본다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넛소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건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평파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씁니다. 알소, 뭐, 안 씁니다. 알소, 이런 것들도 자, 기본적으로 설명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 조금 있다.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얘들은 반복하고요. 어간 끝 자음 니은, 지읒, 미음, 니을, 미음 뒤에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실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더듬지에서 미음 유성 자음입니다. 신고 유성 자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성 자음은 제가 이제 좀 장난스럽게 자 뭐죠? 우리 자음은 무성음이죠. 그런데 유성음은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노래하는 마을. 그래서 니은, 니을, 미음, 이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은 유성 자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말 독특한 게 말이죠. 자, 이 더듬, 유성자음, 신고, 유성자음, 신기, 니은, 유성자음. 그런데 문제는, 자, 어떤 이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 저렇게 연구한 사람, 저렇게 연구한 사람. 근데 이게 다수설도 없고요. 다수설이라는 건 통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의 언어 현상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거다라고 이제, 자, 그 공통된 주장이 묶이면 이게 다수설이 되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통설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설을 요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 얘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안고, 그러면, 왜, 이 니은이라는 건 유성자음이잖아요. 유성자음이 뒤에 있는 무성자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쵸? 영향을 줄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음이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음이 이 뒤에 이 기억에 영향을 줌으로써 안고로 바꿨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참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건 그냥 표준 발음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그냥 머릿속에 입력하는 수밖에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즉 이 유성 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연구를 다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설도 또 다수설도 통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그냥 이해보다는 입력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어간 끝 자음, 니은, 미음 등이 어미자음, 뒤에 어미자음을 대인설로 실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항상 예외가 있죠. 돈, 도. 자, 얘는 분명 얘와 음문적 조건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돈도로 발음하지 않고 돈도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차이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체언의 끝에 나타나는 니은, 미음과 어간의 끝에 나타나는 니은, 미음의 차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성자음이 뒤에 있는 무성자음을 경음으로 실현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의문론적 조건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간의 끝자음에 나타나는 니은, 미음이라는 이 제약을 갖고 있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